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잊어간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사람이 자신이 당신을 잊기 전에 미리 편지를 써놨다며?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편이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다 발견한 그녀가 치매 진단을 받고 몰래 써놨던 23통의 편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68의 김성훈 씨입니다. 성훈 씨는 35년간 한 여자만 사랑하며 살아온 평범한 남편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윤미경 씨는 젊은 시절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아이들을 무척 사랑했고 언제나 밝은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이었죠. 성훈 씨는 미경 씨를 처음 만난 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32살의 늦은 나이에 친구의 소개로 만난 맞선 자리였습니다. 첫눈에 반했다는 말이 정말 있구나 싶었어요. 그 사람이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잔주름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더라고요. 두 사람은 연애 6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성훈 씨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했고 미경 씨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아 키우며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5년 전 미경 씨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스불을 끄는 걸 잊어버리거나 며칠 전에 한 이야기를 또 하는 정도였으니까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성훈 씨도 미경 씨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장을 보러 나갔다가 집을 찾지 못해 파출소 신세를 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손자 이름을 잊어버리고 오랜 친구를 못 알아보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초기 치매 증상으로 보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날 진료실을 나서는 미경 씨의 뒷모습을 성훈 씨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꼿꼿하던 그녀의 어깨가 그렇게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경 씨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자주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성훈 씨는 아내를 위로하려 애썼지만 미경 씨는 웃음을 잃어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우리 천천히 이겨내면 돼요. 하지만 미경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제일 힘들 거예요. 내가 당신을 못 알아볼 날이 올 텐데. 그 말을 하며 미경 씨는 처음으로 성훈 씨 앞에서 울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면서 그녀가 우는 모습을 본 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성훈 씨도 함께 울었습니다. 진단을 받은 지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미경 씨는 어느 날부터 새벽마다 일어나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성훈 씨가 물어보면 그저 일기 같은 거예요 라고만 답했습니다. 성훈 씨는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아내가 그때 무엇을 쓰고 있었는지를요. 미경 씨는 자신이 완전히 기억을 잃기 전에 남편에게 남길 편지들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새벽 서너 시에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갔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미경 씨의 증상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이제는 며칠 전 일을 기억하지 못했고 가끔 성훈 씨를 못 알아보는 날도 생겼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아내가 낯선 사람 보듯 자신을 바라볼 때 성훈 씨의 가슴은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성훈 씨는 화장실에 들어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자신의 얼굴을 보고도 누군지 모른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 앞에서는 참았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나는 당신 남편이에요. 성훈이 35년 전에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미경 씨는 어린아이처럼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성훈 씨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기억하는데 이 사람은 나를 잊어가고 있어. 우리가 함께 만든 추억들이, 우리가 나눈 사랑이 모두 한쪽에만 남아있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 외로웠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2년이 더 지났습니다. 미경 씨는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누워 지냈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가끔 눈을 뜨면 성훈 씨를 바라보곤 했지만 그 눈빛에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성훈 씨는 회사를 아들에게 맡기고 집에서 아내를 돌봤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죽을 먹이고 몸을 닦아줬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위해 평생 얼마나 많은 걸 했는데 이 정도야 당연한 거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었습니다. 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왜 하필 이 사람이어야 하나요? 평생 착하게만 살았던 사람인데 왜 이런 병을 주는 거죠? 가끔은 아내를 보며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곧바로 자책했습니다. 내가 미쳤나? 아픈 사람한테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성훈 씨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이런 복잡한 감정들을요. 사람들 앞에서는 씩씩한 척, 잘 견디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 미경 씨가 폐렴에 걸렸습니다. 나이도 있고 몸이 약해진 상태라 회복이 쉽지 않았습니다. 보름 동안 병원 중환자실에 있다가 결국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성훈 씨는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미경 씨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성훈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마치 자신을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성훈 씨는 물었습니다. 여보, 나 알아요? 미경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성훈 씨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성훈 씨는 귀를 가까이 갖다 댔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말을 듣기 위해서요. 사랑. 그게 미경 씨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까지 지내는 동안 성훈 씨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슬픔보다는 멍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내가 정말 떠났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였습니다. 열어보니 그 안에 편지 봉투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23통이었습니다. 각 봉투마다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처음 못 알아봤을 때 읽어주세요. 내가 밥 먹는 것도 잊어버렸을 때 읽어주세요. 내가 화장실을 못 가게 됐을 때 읽어주세요. 내가 더 이상 말을 못할 때 읽어주세요. 내가 누워만 있게 됐을 때 읽어주세요. 성훈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지? 첫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편지가 써져 있었습니다. 여보, 나를 못 알아보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내 머리는 당신을 잊어버려도 내 가슴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당신이 내 손을 잡아주면 내 심장이 조금 빨리 뛰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이에요.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성훈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내가 치매 진단을 받고 새벽마다 쓰던 게 바로 이 편지들이었던 겁니다. 자신이 당신을 잊어갈 때마다 남편이 겪을 상황들을 미리 예상해서 편지를 써놨던 것입니다. 두 번째 편지를 열었습니다. 여보, 내가 밥 먹는 걸 잊어버린다는 건 내가 정말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해주는 죽을 먹으면서 나는 분명히 행복할 거예요. 비록 왜 행복한지는 모르겠지만요. 당신이 나를 먹이느라 힘들겠지만 그게 당신의 사랑이라는 걸 내가 어딘가에서는 느끼고 있을 거예요. 당신이 숟가락으로 조심조심 내 입에 죽을 넣어줄 때 나는 당신의 따뜻함을 느낄 거예요. 세 번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화장실도 혼자 못 가게 됐다는 게 믿기지 않죠? 나도 그래요. 이렇게 쓰면서도 믿기지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 나를 씻기고 기저귀를 갈아줄 때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우리 결혼식 날 서약했잖아요.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함께 한다고. 지금이 바로 그 아플 때예요. 당신이 나를 돌봐주는 건 사랑의 증거예요. 고마워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성훈 씨는 밤새 편지를 읽었습니다. 일곱 번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한테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이유 없이 짜증을 내거나 소리를 지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병이 그러는 거예요. 진짜 나는 당신한테 화낼 이유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당신은 완벽한 남편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당신한테 심한 말을 하더라도 그건 병 때문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열 번째 편지를 읽을 때쯤 성훈 씨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당신 혼자 나를 돌보느라 너무 힘들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해도 괜찮아요. 요양원에 보내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괜찮아요. 당신이 나 때문에 건강을 잃거나 행복을 잃는 게 더 싫어요. 당신도 당신의 인생을 살아야 해요. 나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요. 당신과 함께한 35년이 내 인생 전부였어요. 16번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알아보지 못해도 화내지 말아주세요. 당신이 누군지는 몰라도 당신이 나한테 좋은 사람이라는 건 본능적으로 알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웃어주세요. 당신의 미소를 보면 나도 미소 짓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 손을 잡아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손길이 나를 안심시킬 거예요. 19번째 편지는 성훈 씨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힘들게 해서 미안해요. 당신이 가끔 지쳐서 눈물 흘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울어도 괜찮아요. 참지 말아요. 당신도 사람이잖아요. 슬플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신이 슈퍼맨이 아니잖아요. 울고 싶으면 울고 쉬고 싶으면 쉬어요. 그게 당신을 위한 거예요. 21번째 편지는 특히 길었습니다. 여보, 내가 이제 거의 모든 걸 잊어버렸을 거예요. 우리가 처음 만난 날도 결혼식 날도 아이들이 태어난 날도 모두 잊어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기억해줘요. 우리의 35년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나는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행복했어요. 단 한 번도 당신과 결혼한 걸 후회한 적이 없어요.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또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또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1000번을 다시 태어나도 1000번 다 당신을 선택할 거예요. 22번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떠나는 날이 오면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나는 충분히 행복했어요. 당신 덕분에요. 그리고 나를 너무 오래 기억하지 마세요. 당신도 당신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해요. 웃으면서 살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괜찮아요. 나는 이해해요.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하늘에서 행복할 거예요. 마지막 23번째 편지는 짧았지만 강렬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나를 사랑해줘서. 내가 나를 잊어버려도 나를 기억해줘서. 나 대신 우리의 추억을 간직해줘서.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다음 생에 또 만나요. 그때는 내가 당신을 더 오래, 더 많이 사랑할게요. 그때는 아프지 않고 잊지 않고 영원히 함께 있어요. 영원히 사랑해요, 내 사랑. 김성훈, 고마웠어요. 정말 정말 사랑했어요. 성훈 씨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게 너무 슬펐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나 자신을 사랑해준 사람을 만났다는 게, 그 사람과 35년을 함께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내를 돌보는 동안 느꼈던 모든 감정들, 사랑, 슬픔, 분노, 좌절, 외로움. 그 모든 감정들을 아내도 알고 있었다는 걸요. 그래서 미리 이 편지들을 써놓은 겁니다. 남편을 위로하기 위해서요. 성훈 씨는 그제서야 아내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알았습니다. 자신이 점점 망가져가는 걸 알면서도 남편을 위한 편지를 써놓은 그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날 이후 성훈 씨는 매일 밤 아내의 편지를 한 통씩 읽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립니다. 처음 만난 날, 프로포즈 하던 날, 결혼식 날, 아이들이 태어난 날, 함께 여행 갔던 날들. 당신이 나를 잊어버려도 내가 우리 둘 다 기억할게. 약속해. 그건 성훈 씨가 아내에게 했던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요즘 성훈 씨는 주말마다 치매 환자 가족 모임에 나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아내의 편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힘들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어딘가에서는 분명히 당신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사랑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니까요. 가슴으로도 하는 거니까요. 성훈 씨의 말을 들으며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희망을 되찾아갑니다. 얼마 전에는 아내의 편지들을 엮어서 작은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잊혀지기 전에입니다. 그 책의 수익금은 전액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돕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아내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에요. 이 편지들이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훈 씨는 이제 손자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너무 어렸으니까요. 그래서 성훈 씨는 손자들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자주 들려줍니다.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단다.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되는 게 정말 예뻤지. 그리고 너희를 엄청 사랑하셨어. 너희가 태어났을 때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할머니를 상상합니다. 그렇게 미경 씨는 손자들의 마음속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성훈 씨는 지금도 매일 아내 사진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보, 오늘 손자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요. 당신이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리고 우리 아들이 사업을 확장한다고 하더라고요. 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그 아이들을 잘 키워놨으니까. 그리고 덧붙입니다. 나는 잘 지내고 있어요. 많이 외롭지만 당신이 남긴 편지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어요. 당신 말대로 나는 우리 둘의 추억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요. 우리 다음 생에 또 만나요. 그때는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함께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잊어간다는 건 정말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더 힘든 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잊어간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요? 미경 씨는 자신이 남편을 잊어갈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을, 자신의 사랑을 남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23통의 편지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바빠서, 또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생각해서요. 하지만 미경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한다고. 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 내일은 너무 늦을 수 있다고. 오늘 집에 가시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당신이 있어 행복하다고.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치매는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사람의 기억을, 정체성을, 관계를 모두 앗아갑니다.
하지만 사랑까지 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미경 씨가 증명했듯이 진짜 사랑은 기억을 넘어서 존재합니다. 성훈 씨는 지금도 아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그리고 그때는 아프지 않고 잊지 않고 더 오래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면 어떨까요? 매일매일을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하지 못한 말은 영원히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않으면서요. 성훈 씨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치매라는 병이 우리한테서 많은 걸 빼앗아갔어요. 아내의 기억도 우리의 일상도 함께 웃던 시간도 다 빼앗아갔죠. 하지만 한 가지는 빼앗지 못했어요. 바로 사랑이요. 아내가 남긴 편지들이 그걸 증명해요. 사랑은 기억보다 강해요. 사랑은 병보다 강해요. 그리고 덧붙입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꼭 말해주세요. 사랑한다고. 내일이면 늦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요. 성훈 씨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변했다고 합니다. 집에 가서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사랑을 표현하게 됐다고요.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사랑한다고 말하고, 배우자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말하고, 자녀들을 안아주며 소중하다고 말하게 됐다고요. 그게 바로 미경 씨가 남긴 진짜 유산입니다. 23통의 편지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거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또는 이 이야기를 듣고 드신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지금 바로 오늘요. 다음에도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